여러분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 하시나요? 변비약을 먹어도, 유산균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셔도 여전히 화장실 가기가 두렵고 불편하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GS쿨입니다. 먼저 변비가 왜 생기는지 진짜 원인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장이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장은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명령을 받아야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그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위와 간입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 위산이 분비되고 그 자극이 간과 담낭으로 전달되어 담즙이 나옵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장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담즙은 장에게 이제 움직여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살찔까봐 채소 중심의 식단, 특히 생채소나 샐러드만 계속 먹으면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위는 소화하기 어렵고 자극이 강한 음식이 들어와야 활발하게 위산을 만들어내는데 생채소는 위에 큰 자극이 되지 않아요. 위산이 적게 나오면 간도 담즙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담즙이 부족하면 장은 또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샐러드만 먹었는데도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이 오히려 소화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끊어진 연결고리를 어떻게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좋은 지방을 다시 식단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 지방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버터, 그 중에서도 기버터입니다. 버터에는 부티르산이라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게 들리지만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티르산은 장세포가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또한 장 내벽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장 속 유익균이 자리를 잡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산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하는데 버터가 바로 그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방이 들어오면 담즙이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양의 지방은 담낭을 수축시키고 담즙 배출을 촉진합니다. 담즙이 장으로 흘러들어가면 대변이 부드러워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량의 버터를 섭취하면 화장실 신호가 빨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터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변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분 부족 활동량 감소, 약물 부작용,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합병증, 장 근육의 노화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철분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장 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식이 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지나치게 제한해온 식습관이 원인인 경우라면 적절한 지방 보충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이 넘는 많은 양을 한 번에 먹는 것은 오히려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낭 절제 수술을 받은 분들은 지방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버터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버터와 기버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버터에도 부티르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랫동안 가열해서 수분과 유단백질, 유당 등을 제거한 순수한 지방만 남긴 것입니다. 부티르산의 농도가 훨씬 높고 유당이나 카제인 같은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소화 기능이 예민하거나 유제품에 조금이라도 예민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기버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버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색소, 유화제, 인공향료 등이 들어간 가공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장점막에 오히려 자극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변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버터를 고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품 뒷면의 원재료명을 보세요. 유크림 그리고 소금.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초 사육 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유지방은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것과 영양 구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티르산 함량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터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버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일 때 지방이 들어오면 위와 간이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따끈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레몬즙을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레몬의 산 성분이 위산과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일염을 한 꼬집 정도 넣고요. 마지막으로 유기농 기버터 한 스푼을 넣어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이 의미 있는 이유는 레몬과 소금이 소화 흐름의 시작점인 위산과 담즙을 자극하고 기버터가 장에 직접 연료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소화 흐름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터는 만성변비를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온 식습관 속에서 담즙 분비가 약해진 분들, 장점막의 에너지원이 부족한 분들에겐 도움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고 수분 섭취와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은 장 연동 운동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오랫동안 변비로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지의 스쿨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